위기가 곧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이 기회를 우리의 희망으로 만드는 그러한 시간과 노력이 인내가 또 함께 공존해야 된다. 그 가치 속에는 이제는 스스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 플랫폼으로서의 온라인 공간, 그리고 이것을 오프라인과 그 다음에 지역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온라인 공간이 대한민국 축제를 글로벌로 진출하게 해주는 그러한 걸로 저는 봅니다. 네, 완연한 봄을 느끼는 날들이 며칠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공장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문화 브리핑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와 네. 이번 주의 모습이 네. 비슷한 컨셉인데요. 비슷한 컨셉인가요? 네, 예. 제가 그래도 나름 좀 머리를 좀 잘라봤습니다. 네. 별 표가 안 납니다. 네, 제가 사실 잘랐거든요. 네. 자, 오늘 네. 문화 브리핑 세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중에 예. 첫 번째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삼킨 봄축제 지자체 올해도 줄 취소, 매일경제 2월 21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벌써 봄축제 취소 기사가 떴네요. 네, 계속해서 뭐 취소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꼭 봄이 아니더라도 현재 올 한 해 진행될 뭐 상반기, 하반기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뭐 기사를 봤는데 이제 전라남도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네. 그 구례 산수유 축제가 취소됐다 이런 기사를 접했는데 올해 이제 봄 축제도 굉장히 어렵게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평군의 이제 한평 나비 축제는 굉장히 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는 축제인데요. 네. 한평 나비 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결정됐어요? 네, 그런데 설문조사를 지역민들의 이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축제 개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서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취소를 해달라. 네, 맞습니다. 그 축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얻어지는 성과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크다고 생각하신 모양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감염병 발생 위험도 위험이지만요. 네. 그 비용 대비 그 효과가 미비하다라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봄축제가 이제 전면적으로 취소되는 그런 기사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이 이제 27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뭐 11월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올 여름 축제, 가을 축제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네요. 뭐 올해는 없다고 또 생각을 해야 되죠. 또 비관적으로 바뀌네요. 항상 그러는데 네, 올해는 또 없고 이제 내년을 좀 한번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네, 두 번째 뉴스는요. 이에 좀 반하는 뉴스인데요. 대전 충청 지역 축제 온라인 중심으로 열린다. 2월 19일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전면적으로 지금 축제는 다 봄축제는 취소가 되는데 네. 대전 충청권에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또 개최가 되네요. 그렇죠.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합니다. 네, 약간 어떤 축제들입니까? 일단은 충남 논산시의 그 딸기 축제, 네, 온택트로 진행이 되는데요. 24일부터 28일간 닷새간 진행되고요. 저희 대전 동구에서 또 벚꽃 축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공주시는요, 지난해 취소했던 석장리 구석기 축제를 올해는 개최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딸기 축제는 이제 4월 개최 시기에서 이제 2월로 당겨지면서 겨울철에 맛보는 아주 맛있는 딸기, 오히려 그렇죠. 좀 더 이렇게 흥행에 도움이 됐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개최가 됩니다. 온택트 방식으로. 맞습니다. 그 황명섭 논산시장은요, 코로나19로 직접 맛을 보고 수확하는 기회는 줄었지만 온택트 방식을 통해서 논산 딸기의 우수성을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인터뷰를 또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또 판매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온라인 판매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철저한 방역 수칙을 좀 지키면서 그 비대면과 대면이 좀 함께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뭐 꽃축제라도 어느 지역은 개최를 하고 또 어느 지역은 전면 취소를 하고 약간 축제 그 개최 결정도 좀 갈짓자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대전 충청 지역에서 활동하는 뭐 축제 문화예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진행을 해서 이런 것들에서 성과가 좀 나오게 되면 저희 또 침체되어 있는 대전 지역 문화예술인들 공연
공연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전 지역 축제 관련 그 산업을 지탱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개인적인 바람을 살짝 끼워 넣어서 네, 뭐 사실이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물오른 온택트 지역 축제 특산품 완판 행렬. 세계일보 2월 22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특산물을 소재로 하는 축제들은 온택트로 하면 오히려 특산물이 잘 팔리는군요. 그렇죠. 특산물 축제 그 중에서도요.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제가 기사를 보고 왔는데요. 함양군의 고종시 곶감 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 기간 동안에 3억 원어치를 판매했고요. 이후에 주문 이어져서 130억 원어치 판매하는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고 강원 화천 산천어 축제 아시잖아요. 다들 굉장히 뭐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아시고 전 세계인이 찾는 축제인데 저도 거기서 좀 사회를 봤었던 외MC로 봤었던 슬쩍 자기 자랑도 하시고 한번 또 PR을 좀 한번 해야죠. 산천어를요 밀키트로 만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에 나서서 66톤의 물량을 전부 소화했다고 합니다. 산천어를 밀키트로 하면 이제 그걸 받아서 구워도 먹고 쪄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와 이거 대단하다. 사실 뭐 농산품 같은 경우는 뭐 포장이 간단한데 이 산천어를 밀키트로 제작을 해가지고 사실 그 산천어들 좀 안쓰러웠거든요. 거기 많은 산천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다들 그 66톤이나 되는 물량을 전부 소화했다고 해서 이거 정말 아이디어다.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 낚시에 이제 얼음 낚시에 쓸 산천어들을 많이 준비했다가 그렇죠. 폐기해야 되는 거를 가공을 해서 팔았네요. 네, 밀키트로 제작을 해서. 그래서 또 저희 지역에 또 홍성에서 열리잖아요. 남당한 새조개 축제. 네, 새조개 축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요. 새조개 샤브샤브를 집에서 조리할 수 있게 새조개, 육수용 조개, 뭐 채소 등 해서 밀키트로 마찬가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이게 뭐 축제로서 뭐 이게 잘 진화하고 있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이제 축제성을 잃어가고 그렇죠. 결국은 뭐 세일즈 프로모션, 판매 촉진 행사로 이제 그렇죠. 머무르는 게 아니지. 축제인지 홈쇼핑인지 조금 헷갈리는 면도 있지만 개인적인 좀 바람은 저희 대전 지역에서도 우선 또 농산품들 있지 않습니까? 특산품들 좀 관련해서 이런 또 축제를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진행을 해봤으면 어떨까? 저희 뭐 칼국수 축제 같은 경우도 밀키트 제작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축제들이 계속해서 좀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만들어가고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화브리핑은 축제 특집으로 오늘 축제 특집 세 가지 기사를 쭈르륵 연결시켜서 제가 축제가 너무 간절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마음이 이제 3월을 맞이하고 봄 기운이 느껴지니까 어딘가로 떠나고 싶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서 신나게 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또 아마 준비하시면서 맞습니다. 담겨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한 가지 이제 제가 인사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그 날씨도 너무나 좋아지고 이런 축제들이 생기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재확산의 우려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그 확산이 되지 않도록 개인 위생들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축제 조그맣게라도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그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지켜서 다시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국민의 바람일 겁니다. 요즘 뭐 400명대 다시 올라오고 하니까 다들 불안해합니다. 자, 우리 모두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이어지는 문화초대석 들어오시죠. 자, 오늘 문화초대석은 멀리에서 모셨습니다. 축제 마스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신현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축제 디자이너 신현식입니다. 신현식 교수님은 교수, 대표, 디자이너, 마스터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니잖아요.
예. 미래에 이런 게 살아야 된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욕심보다는 예. 앞으로 후배들에게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지 않나,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 지금 멀리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네, 원주에서 원주에서 네. 지금 막 내려오셨죠? 네, 네. 예,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2시간 넉넉 잡고 오늘 네. 이 시간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예, 대전에 오셨으니까 끝나고 맛있는 거라도 같이 드시고. 네, 감사히 먹고 가겠습니다. 자, 요즘 축제 전문가들이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지금 뭐 팬데믹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축제 전문가가 보는 이 축제 산업 어떻게 좀 보시는지. 예. 좀 쉬어가는 시간들이다. 하지만 축제 고찰을 예. 이것을 기회를 생각해야지, 위기로만 생각하면은 모면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이 해줘야 될 역할은 모면이 아니라 본질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질문들을 그리고 그런 답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더 바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만 바쁘신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시고 뭐 특강에다가 각종 세미나 뭐 이런 여러 영역에서 지금 활동하시고 최근에는 또 책까지 쓰신 걸로, 그래서 제가 아까 네. 수식어 중에 하나가 이제 작가가 됐어요 또. 네, 예. 작가이긴 부끄럽고. 자, 그럼 오늘 이제 축제 브리핑 좀 있었고 문화 브리핑에서 그리고 이제 초대석에도 축제 전문가가 나오셨는데 지금 강원도는 축제 지금 전반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강원도 축제는 지금 예. 겨울 축제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인데 예. 겨울 축제가 작년 12월부터 다 취소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제 산업은 굉장히 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취소되는 것에 좀 안타까운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책을 낸 맥락도 멈추지 않는 축제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했고, 그러한 생각들이 일찍이 작년부터 준비되었다라면 올해 저는 개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고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는 대처를 할 수 있었겠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강원도는 관광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그 관광 산업을 견인하는 것이 역시 축제였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상당히 위축돼 있겠네요. 지역의 민간 경제는 네. 축제가 굉장히 대표적인 부분들인데 뭐 숙박, 음식, 뭐 지금 겨울에 화천을 비롯해서 평창, 뭐 인제 지역 주민들 미친 산업적으로 파급 효과, 경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픈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뭐 해외 여행을 못 간 그런 수요층이 국내 관광으로 좀 전환이 됐다. 특히 뭐 캠핑 난리 아닙니까 요즘? 예, 강원 지역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기회가 있나요? 그런 면에서는 예. 강원도의 이 대자연과 예. 이 또 관광의 기회적 요인을 경험할 수 있는 해였습니다. 작년이 그랬고 네. 제주와 강원도는 코로나19에 가장 각광받는 그런 또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예. 지금 이 왜 오는지에 대한 그 기회적 요인들, 예컨대 뭐 웰리스라든지 예. 이런 축으로서 앞으로 이제 발전 방향을 이제 끌어나가는 것이 이제 숙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제주도와 강원도 이들이 왜 이 위기 상황 때 주목받고 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축제 감독을 여러 개 하셨는데 몇 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2013년부터 이제 축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일단 첫 번째 예. 자식과 같은 또 축제가 평창 효성문화제 총 감독 처음 하셨던 처음 했던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 축제고 장소 마케팅에 대해서 예. 마을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장하는 대표적인 사례 총감독이었고, 그때 이제 축제 일몰제 때 총감독을 해서
우수축제로 승격시켰던 예. 그 기억이 또 남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2017년에 예.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어. 이 축제는 신개념의 축제를 제가 좀 기획해서 선보인 거라고 볼 수 있고, 이때 기획했던 축제 그 기획 개념이나 방향성이 지금 유노멀 사회에 우리가 축제 기획들을 공간이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획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를 좀 맛볼 수 있는 축제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설명을 좀 하면은 네.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2018년 네. 평창 올림픽 때 예. 그때 대관령 눈꽃 축제와 평창 송어 축제를 통합해서 평창 윈터 페스티벌이라는 이제 축제로서 세계인들에게 선보이고 그 또 축제의 성과가 또 잘 나타나서 평창 송어 축제는 또 문화광 축제로까지 진입했던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좀 깊게 남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영덕 대게 축제 총감독도 하셨죠? 예, 영덕 대게 예. 축제도 했고 친구 또, 선생님 만나서 사진 이거 제가 봤어요. 니들이 게 맛을 알아? 네, 게의 진정한 맛을 한 2년 동안 느꼈었던 기억이 아주 새롭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까운 또 무주 반딧불 축제 총감독도 하셔서. 예, 작년에 이제 우주 반딧불 축제 총감독하고 그리고 재작년이죠. 그다음에 작년과 올해는 이제 정선 아리랑제 총감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정선 아리랑제는 총감독으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네, 예, 취소가 돼서. 네, 아쉬움이 크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총감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총괄 매니저이면서도 또 어떤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작년 정선 그 취소 결정하실 때 어땠어요 분위기가? 취소 결정을 네. 할 때 선택은 몇 안이 나왔었던 거고요. 네. 그 안에서의 의사 결정 문제는 지역의 결정권이 있다라고 봅니다. 총감독으로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획에 대한 결정들은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예. 개최 결정에 대한 거는 저는 참고 사항을 예. 이야기 드릴 뿐이지 그건 아. 지역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군요.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요? 지역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요한 말입니다. 이래서 여러 지역의 총감독을 줄기차게 할 수 있는 비법이 아닌가. 일단 지역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그들의 또 지역의 주인공인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즘 최근 같은 경우에서 그런 맥락에서 축제 기획에서 운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이 마음을 헤아리는 커뮤니티 디자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보통 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기획에서도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이 기획의 그 정선군 국의 읍면에 축제 위원장님들 다 참여시켰고 예. 의사를 반영하면서 기획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또 국의 읍면을 다 순회하면서 또 설명드리고 또 피드백 받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갔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축제 어떤 또 기획의 새로운 또 방향 또 아닌가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지역민들이 먼저 이 축제가 우리 거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놔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축제에 더 빠져들고 즐길 수 있는데 네. 지역민들은 항상 축제의 또 주인공이보다는 관람객에 머물렀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축제를 또 연구하시면서 지금 대학 겸임 교수 하시고 또 박사학위도 취득을 하셔서 뭐 책에도 그렇게 써 있죠. 예, 이론과 네. 실물을 겸비한 현장형 학자. 현장형 학자 누가 지어준 겁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스스로 나가고 있는데 예. 축제 디자이너라는 것들도 지금 대한민국에 처음 쓰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는 지금 축제 현장에서 이론 중심의 전문가 교수 집단 그룹과 예. 또 현장에서 현장가 중심의 또 그룹들이 구분되고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도 하면서 이제 학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그룹들을 다 넘나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구분이 아니라
통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런 시각들이 현장에서 부족함을 이론을 통해서 또 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그 답은 또 현장에 있고 이런 순환적 구조 이제는 축제 총감독 또는 축제 전문가 이런 이분법이 아니라 이제는 이걸 다 포괄하는 전문가가 진정한 축제 전문가라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이후의 세대들은 네. 그런 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저는 축제 디자이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후배들이 이제 계속 나와주고 그런 후배들에 의해서 축제가 또 성장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초대석 축제 디자이너 신현식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축제 디자이너 계속 쓰니까 괜찮네요.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 이 두 가지를 통섭하는 단어를 찾지를 못했어요. 생각하다가 그래서 그게 이제 축제 디자이너다. 그래서 이제는 설득을 하는 축제 기획의 시대는 지났다. 예. 이제는 아까도 이제 지역 주민과 이제 내부적인 측면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이제는 축제 기획의 시대가 아니라 설계의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설계가 결국은 디자인인 거고 네네. 이 디자인에는 학자적인 이론과 또 현장과의 그런 실무적 감각이 다 통섭돼야지만 이제는 이 시대의 축제를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축제를 이끌어간다는데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주 앞서가는 그런 구상과 또 행동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부끄럽네요. 자, 우리 초월성 축제라는 책을 얼마 전에 출간하셨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예, 책 좀 가져올 줄 알았더니 안 가져오셨어요. 네. 예. 유명세를 타고 있어서 여기에 있을 줄 알고 안 가져. 근데 우리는 화면으로는 띄울 겁니다. 예, 화면으로는 나가는데 감사합니다. 네. 책 표지에 아주 멋있게 팔짱을 끼고 탁 이런 포즈를 취했어요. 그 디자인은 뭐 누가 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겁니까? 그 디자인에 또 스토리텔링을 하자면 저희 색시 색시에 또 조언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내께서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한 거에도 예.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여는 그런 맥락에서의 그 디자인이었고 그 디자인을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중세나 그때 또 유명한 미술가가 또 그렇게 했고 그 사람은 예수의 초상화를 또 가지고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색시가 새로운 것들을 지금 초월성 축제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새로운 축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그런 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표지 디자인 좀 파격적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팔짱을 딱 낀 채 본인 인물을 뭐 거의 꽉 채워서 이제 표지를 이렇게 디자인했잖아요. 보통 그런 디자인은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 할 때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전문적인 그 전문서, 실무서의 디자인 좀 파격이었어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 또 노란색에 또 노란색 또 얼굴에 반을 이렇게 그렇죠. 가고 있고. 네. 아마 이제 그 축제 제목이 초월성 축제고 내용도 이전의 축제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축제로서의 방향성. 그렇기 때문에 표지 디자인부터 좀 임팩트 있고 좀 더 새로운 형식의 혁신적 디자인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 소개 조금만 해주세요. 책 소개는 지금 우리가 백신이 온다고 해서 축제가 안심하고 기다리는 것은 정말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또 다른 팬데믹이 또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 그때 또 축제를 멈출 것인가? 모두가 마음속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상황을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고 그 모색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초월성 축제라는 새로운 어떤 축제 개념들을 제시하면서 이번에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그동안 20년 가까이 축제에서 현장과 또 학문 영역에서 해왔던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녹아져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까도 잠깐 이야기해 드렸지만 예. 제 마음속에 이런 축제를 기획하고 싶고 이런 축제가 이제 앞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상들이 아까도 잠깐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을 이야기 드렸던 사례처럼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찰로서 공간이 됐던 프로그램이 됐던 또는 참가자가 됐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까지의 이제 체화된 나름의 내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초월성 축제 어디 가면 살 수 있습니까? 초월성 축제는 우린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교보문고 검색하시면은 예. 인터넷으로 해서 예. 교보문고에서 주문 가능하십니다. 네. 18,000원. 네, 절대 후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새로운 그래요. 자극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예. 이게 축제 전문가만 읽어야 되냐 예. 축제 관계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문화관광 필독소라는 이제 문구가 있는데 예.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한 기획과 방향성을 네.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예. 왜 초월성 축제가 이렇게 잡았고 그리고 그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재해석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중심은 예. 문화와 관광의 축을 전환시키는 개념으로서 축제이기 때문에 이 문화 관광에 관련된 부분이 같이 이걸 축제를 케이스로 보시고 각각의 영역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 또는 사고의 어떤 그 자극 이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예.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책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하시고 네. 원주에서 2시간 온 게 이제 후회스럽지 않은. 저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도 그 내용을 사실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책 얘기는 뭐 여기까지 네, 하고 네, 네. 저희는 홈쇼핑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올해 앞서도 이제 올해 축제들이 지금 취소한다는 기사들이 계속 뜨고 있고 뭐 11월에 집단명령 형성이 되니 뭐 백신 아직 접종 시작 단계. 자, 그럼 올해 축제는 과연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뭐 온택트라는 이야기는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네, 네. 어떻습니까? 올해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축제의 어떤 전망이 어떨까요? 지금 지자체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유형들이 투 트랙으로 준비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온라인도 하나 준비해 놓고 예. 오프라인 이제 백신과 정상 개최될 가능성 준비해 놓고 두 가지를 준비해 놓고 이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는데 저는 이것처럼 좀 답답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 근본적 해결 방안에 대한 경험치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상황들을 가정했을 때 이번에 이런 경험을 겪은 것과 다시 얘기하면은 작년 2020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2021년 축제는 그나마 혼돈이 덜한 거죠. 네.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개척과 온라인 축제 등장이 지금 이제 비대면 축제로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심어준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예. 동시에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논산 딸기 축제도 나왔지만 결국 판매만 할 거면 그건 축제는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축제인 의미성은 결국은 논 사람은 딸기라고 하는 지역의 상징성과 이 브랜드라는 가치 때문에 결국 이게 축제로 연결되고 축제가 그래서 개최될 필요가 있는 거. 안 그러면 홈쇼핑으로 할 걸 뭐하러 축제로 해서 예. 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프라인 공간을 존속시키고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이러한 개념의 축제 운영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행정하시는 분들 자문을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가면 회의 자료가 딱 그래요. 1안, 네, 그렇죠. 예. 정상 개최, 2안, 온택트 개최, 3안 전면 취소 이게 다예요. 네, 그렇죠. 이거 놓고 전문가한테 의견을 구하는 형태인데 이거는 아니다.
지금 어찌됐든 해야 된다. 네, 해야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경험치가 쌓이는 것이고 이런 현상이 다시 반복되었을 때 더 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제 내공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반대적으로 얘기하면은 예. 이 취소가 결국들은 국민과 관광객들에게 축제가 지금까지 기능했고 효과를 발생시켰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최를 안 함으로 해서 이제는 더 약화시키는 거라고 좀 봅니다. 다시 하면은 지역 관광에 견인했던 그런 산업적인 효과의 축제 역할과 기능은 이제 생을 다한 거다.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기가 올 때마다 축제가 취소되었고 축제는 그러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팬데믹이라는 것이 또 하나가 이제 추가되는 것이고 이런 축제에 설 자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축제가 아닌 다른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그 대안을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 취소는 절대 좀 생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천안함 안보 문제 그리고 세월호 어떤 국가적 어떤 또 재난, 재앙 또 뭐 미세먼지가 올 때도 뭐 그렇죠. 축제 취소하자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축제는 너무 약하네요. 뭐만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 저는 또 본질적으로 이게 관주도형 축제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축제하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네. 이런 얘기하면 지금 여기 공무원분들도 많이 들으실 네. 거예요. 다 아세요. 예, 하기 싫어하는 거. 이게 자꾸 면피용으로 이런 것들을 좀 갖다 붙이는 게 아닌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라면 다 끝납니다. 그렇죠. 예, 모든 게. 축제 전문가로서 또 많은 애착을 갖고 계신 우리 신 박사님께서 역할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예. 이 축제를 바라보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거가 중요한데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한국관광공사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홍보 마케팅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플랫폼의 공간이고 그 가치 속에는 이제는 관광객과 그리고 축제 또 새로운 등장으로 팬덤 예.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과 축제 관계자들이 같이 스스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 플랫폼으로서의 온라인 공간 그리고 이것을 오프라인과 그 다음에 지역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온라인 공간이 대한민국 축제를 글로벌로 진출하게 해주는 그러한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시대의 아까 전환의 개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축제 학자들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은 시대 전환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축제 1.0을 전통 기반, 2.0 현대 사회, 그리고 3.0을 지금 초월성 축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전통 기반은 계급 사회였어요. 네. 계급 사회에서 인간과 사회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축제 어떤 제의나 전복성들이 중심이 되었던 근데 현대사회 축제에서 제의성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축제는 축제가 아니다라고 바라보는 분들이 또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여가 시대에 관광이 같이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축제 기능과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또 지금 현재 이것을 또 넘어서는 또 팬데믹을 극복하는 또 새로운 시대 전환의 방향으로 이걸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1.0, 2.0, 3.0 결국 축제를 기능과 효과적 맥락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축제의 근본적 대안을 찾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뉴노멀 사회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 전환의 지금 시작점인 거, 변곡점. 앞으로 10년 후에는 초월성 축제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축제가 당연한 것처럼 될 시대가 올 거죠. 근데 그러한 가치관을 생각하기 위한 사고가 패러다임이 열려야 되는데 그걸 열기 위한 자극제가 결국 전문가들이 해줘야 될 저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또 초월성 축제를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초월성 축제를 좀 개념을 좀 이해하고 한번 좀 노력을 좀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축제가 저는 리셋이고 동등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와
지금 뭐 딸기 축제 저는 이제 다 동등해졌다고 봅니다. 누가 시대 전환을 빨리 읽고 해 나가느냐가 이제 앞으로 축제의 성장과 지역을 글로벌로 진출시키는 그 변화의 축이 이제 축제 다시 얘기하면은 아까 위축을 얘기했는데 예. 취소나 계속 이런 위축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위축이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로 더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걸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축제 희망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그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 같이 하나 돼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 지금 시대에 해야 될 역할은 그거다라고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인류 공동체 생성과 함께 시작된 것이 축제다. 네, 그렇죠. 이렇게 문명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누군가에게 제를 지내고 공동의 놀이 의식이 그게 결국은 축제이기 네. 때문에 결국 시대가 바뀌면 축제의 형식도 바뀌고 바뀌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도 달라질 수밖에 그렇죠. 없다. 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또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 시대에 맞는 축제는 초월성 축제가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먼 길 오셨는데 뭐 여기 시청하시는 분에게도 뭐 덕담도 좋고요. 또 우리 신 박사님 또 올해 또 계획이 어떤 게 있으신지 네. 예,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전 국민 모두가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축제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위기가 곧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이 기회를 우리의 희망으로 만드는 그러한 시간과 노력이 인내가 또 함께 공존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현재를 좀 희망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번에 초월성 축제를 이제 책을 집필을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축제의 어떤 지금 현실에 답답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에 좀 다니면서 네. 초월성 축제가 도대체 어떤 축제인지, 초월성 축제의 특성과 초월성 축제가 어떠한 그 전략과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국의 축제들과 관계자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또 설득과 공감을 해서 대한민국 축제가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글로벌 축제로 진출하는 그런 희망을 품는데 좀 기여를 좀 하면서 올 한 해 보내고 싶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시간이 좀 짧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아쉬우면 다음에 또 불러주시고. 자, 여러분과 함께 있던 문화공장 오늘은 축제 얘기였습니다. 유의적 인간이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놀 수밖에 없고 놀이를 추구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좀 답답하고 갇힌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어느 이제 시점이 지나면 마음껏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우리가 생각됩니다. 문화공장 문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